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 코딩 수업을 함께할 최서영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 장보기 코딩 잘 만나봤나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를 코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한 장보기도 사실 여러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잘 생각하고 코딩해야 했었죠. 이렇게 코딩은 단순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작게 쪼개어 나누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사고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경제 코딩을 만나보게 될지 기대되죠? 그럼 어서 선생님과 같이 떠나보시죠. 앞서 만났던 영상에서 레디큐의 친구가 학원에서 달란트로 보드게임을 샀었죠. 달란트를 알아보며 돈의 물건의 가치를 표시해주는 기능과 가치를 보존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아빠가 잘 설명해 주셨네요. 선생님은 레디큐를 보면서 옛날에는 물물 교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원하는 물건을 또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구했어야 한다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로 바꿀지 생각해 봤나요? 그럼 음악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사야 할지 너무 고민되는데요. 또 돈은 종이가 아닌 모카로 만들어졌다니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보안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니 화폐를 만드는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라니 지폐에 있는 위인들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레디큐가 돈에 대해 소개해줬으니 그럼 이번엔 우리는 돈의 쓰임, 물건을 구매할 때 쓰이는 방법과 계산하는 걸 코딩으로 만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마트에서 장보기 코딩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살 목록에 있는 물건을 코너에 가서 고르고 담아 완성하는 코딩이었어요. 오늘은 장보기 코딩에 이어서 카트에 담겨진 물건을 계산하는 계산대 코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을 떠올려 코딩에 잘 녹여보자고요. 먼저 마트에서 계산은 현금이나 카드, 핸드폰에 있는 페이나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네요.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페이나 카드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사용할 때 주의하면서 써야겠어요. 그리고 상품권은 돈을 지불하고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으니 모든 상품권을 마트에서는 쓸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 우리는 계산도 척척 할 수 있는 어린이니까 일일 마트 계산원이 돼서 손님들이 산 물건을 계산해 줘 볼까요? 그러려면 코딩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현금이 필요하고 계산대가 필요하고 또 구입한 물건과 담아갈 봉투도 필요하겠네요. 아, 그리고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있는 바코드를 찍는 바코드기도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서 코딩하러 가볼까요? 먼저 완성된 계산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왼쪽 위에 초록색 깃발 모양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작하면 손님이 계산대 앞으로 나오고 구입한 물건이 계산대 위에 놓이게 돼요. 그런 다음 구입한 물건을 바코드로 찍고 앞에 놓인 봉투 중에 구입한 물건이 속하는 봉투에 담으면 계산대에 물건의 가격이 표시되네요. 그리고 다시 다음 물건을 찍고 봉투에 넣으면 앞에 계산한 물건에 방금 넣은 물건값이 더해져서 계산대에 표시되게 돼요. 만약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물건이 봉투에 담기지 않아요. 또 찍은 물건을 맞지 않는 봉투에 넣으려고 하면 봉투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으니 계산대의 가격도 당연히 들어가지지 않네요.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다 봉투에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담으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말이 나오고
아래에 손님이 얼마를 낼지 쓰는 입력창이 나와요. 입력창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계산대에 나온 가격을 입력하고 12,500원. 입력창 오른쪽에 체크 표시된 곳을 클릭하면 계산대에 현금이 나타나죠? 그럼 마우스로 나타난 현금을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목소리가 들리네요. 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 손님이 오는데요. 앞에 손님과 마찬가지로 구입한 물건을 바코드에 찍고 봉투에 다 담아 볼게요. 찍고, 담고, 찍고, 담고, 찍고, 담으면 23,000원이라고 찍히면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나오죠. 자, 이번엔 계산대에 찍힌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볼까요? 잔돈이 없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자, 더 많은 액수 25,000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25,000원 현금 클릭을 해주면 2,000원 거스름돈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거스름돈을 돌려주죠. 그리고 다음 손님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담을 건데요. 이번에는 앞에 손님보다 더 적게, 계산대에 찍힌 돈보다 더 적게 한번 내볼게요. 자, 찍고, 담고, 포도도 담고, 블루베리도 담아볼게요. 자, 16,000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 15,000원 줘볼까요? 15,000원. 자, 적게 자기가 갖고 온 돈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체크. 15,000원 현금을 클릭합니다. 자, 1,000원 더 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안 받죠. 자, 다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을 때 16,000원. 하고 체크 표시를 하면 현금 클릭.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모든 계산이 끝나면 마켓 밖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코딩을 하러 가볼까요? 영상과 같이 있던 나도 11 계산원 SB 파일 학생용을 다운로드한 다음 스크래치 3.0을 열고 로그인을 한 후 만들기 버튼을 눌러 코드 탭이 있는 창을 여세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눌러 Load from your computer 라고 써있는 곳을 눌러 조금 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나도 11 계산원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이 파일은 완성되기 전 파일로 여러분이 비어있는 코드를 완성해야지만 앞에 본 완성 모습처럼 실행되게 되니 잘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그럼 어느 곳이 비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프라이트를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계산기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비어있네요. 이 계산기 스프라이트는 손님이 가져온 물건을 계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스프라이트였잖아요. 이런 중요한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빠지다니 얼른 코드를 채워 넣어야겠는데요. 완성된 프로젝트와 비교해보니 계산기는 봉투에 물건을 넣으면 가격이 표시되고 모두 봉투에 물건이 담겼을 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리고 손님이 준 돈을 계산된 가격과 비교하고요. 그럼 필요한 코드 중에 어느 코드를 채워야 할지 알아볼까요? 자, 계산기 스프라이트를 한번 클릭해서 살펴볼게요. 담기 신호를 받았을 때라는 건 봉투에 손님의 물건을 담는 것을 뜻하는 코드로 보여요. 이 담기 코드는 빠진 곳이 없이 잘 코딩되어 있네요.
시작과 끝 신호를 받았을 때 역시 보이기, 숨기기 코드를 잘 넣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 형태의 보이기, 숨기기 코드로 장면이 바뀌면서 보여야 할 때와 보이지 않아야 할 때의 스프라이트를 적절히 숨겼다 보여주는 코드로 썼던 거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계산기 스프라이트에서 빠진 코드는 어디 보자. 바로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겠네요. 계산하기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계산하기란 손님의 물건을 모두 봉투에 담고 계산대에 표시된 금액을 손님이 내는 돈과 비교해서 모자르는지 넘치는지 계산해주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겠네요. 계산하기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계산하기란 손님의 물건을 모두 봉투에 담고 계산대에 표시된 금액을 손님이 내는 돈과 비교해서 모자르는지 넘치는지 계산해주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물건을 다 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바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었죠?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물어보는 코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불 금액, 즉 손님이 낸다고 입력한 금액 뒤에 부분이 빠져 있네요. 물어보고 손님이 입력한 금액, 바로 이 부분 코드가 빠진 거였어요. 자, 그럼 한번 채워볼까요? 스크래치에서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며 코딩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바로 감지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는 코드가 필요하겠어요. 이 코드와 세트로 같이 다니는 코드가 있는데 묻고 기다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블럭인 대답이라는 코드예요. 묻고 기다리기 블럭은 혼자서는 쓸 수 있지만 대답 블럭은 혼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블럭과 합쳐서 쓸 수 있는 블럭이에요. 그럼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는 블럭을 꺼내서 계산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 아래에 넣어주고 너 이름이 뭐니라고 쓰여진 입력창에 클릭한 후 입력된 말을 지우고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바꿔서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감지의 대답 블록도 빼서 지불 금액을 하고 뒤에 비어있는 이 0이라고 써있는 곳에 넣어주세요. 대답 블럭이 가까이 가면 비어있는 곳이 빛나죠? 그때 누르고 있는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쏙 들어간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기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코딩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한번 해볼까요? 나도 일일 계산원 코딩 프로젝트 어땠나요? 경제도 알면서 코딩까지 머릿속에 쏙쏙쏙 넣어주는 경제 코딩.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코딩으로 만나요. 안녕!